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사업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돼 보증금 70%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로 인해 정부 대출 상품 한도가 줄어드는 등 미리 내 집 사업이 타격을 받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에서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1억 원을 넘은 단지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고가 상위 10건 중 다수가 분당과 과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3년 내 주택을 8만 5천 호 짓는 등 빠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 아레나와 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강북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때 전세냐 월세냐 이 질문은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 반전세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보증금도 내고 거기에 월세까지 더 얹어서 내는 이 준월세가 절반 이상 거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처럼 수요가 많이 몰린 지역일수록 이 준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임대차 시장의 결국은 절반을 차지하게 된 이 준월세, 앞으로 임대차로 거주하는 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부동산 분위기 속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따뜻한 소식보다는 그래도 꽁꽁 얼어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좀 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비용과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해 보면 이자로 내는 경우가 훨씬 더 주거 비용이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같은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점점 가면 갈수록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급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아마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3번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좀 안정을 찾고 있지는 못하죠. 되려 지금 이제 한강변 벨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이제 가격 상승률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려 지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언제쯤 내가 이제 갈아타기로 해야 되나,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떤 지역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자, 부동산 고민, 예, 혼자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식도 화랑기이고 또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그 주식 갖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벼락거지 2탄 이야기가 다시들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자,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런 계획들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이렇게 듣고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계획들도 함께 짜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역시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로의 전환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아파트 가격도 이제 하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파트 가격도 지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사실은.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아파트를 먼저 전세를 끼고 일단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입주를 하는 뭐 일명 이제 갭 투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이제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그냥 LTV만 맞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LTV에서 DTI, 그 다음에 DSR, 그 다음에 현재는 초유의 지금 이제 6억 이하까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제한을 하는 이렇게 대출이 하는 레버리지를 쓰기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예, 기회를 찾으셔야겠죠. 예.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인트로에서 좀 나왔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차익도 보고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직은 서울 도심권에 그리고 괜찮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세미나는 이제 다 찼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또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더 높아진 내 집 마련 장벽.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 예, 그래서 뭐 시대 차익을 보거나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정말 그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걸까? 과연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친절하게 또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중량구그 신내동에 네. 동성 3차에서 한 25평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것을 제가 한 1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네.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고도 싶고 네. 또 요 신내동이 타 지역보다 뭐 가격이 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갈아타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혹시 네, 그러면 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면서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보태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여유 자금은 제가 한 2억 정도는 있고요.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은 뭐 한 5억 정도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네. 중랑구 신내동에 동성 3차 아파트 25평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는데 그래도 또 네.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 좀 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네.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신내동 쪽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가격 오름세가 좀 미미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또 클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오르는데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르니까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약 상당히 올라요, 크신 그게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아까 25평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거래가가 뭐 한 최근에 거래된 게 한 5억 3,500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아까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네. 예.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그 양극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요. 한강변 벨트 있죠. 또 네. 우리가 강남이 아닌 지역. 예, 강남이 아닌 마포라든가 성동 아니면 광진 요런 지역들 있죠. 네. 예, 요런 지역의 아파트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7, 8억씩 다 올랐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신내동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보니까 25평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21년도까지는 이게 지금 21년도거든요. 이 그래프가 21년도까지는 다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확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급지 이상만 돼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똑같이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중급지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주택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죠. 꼬리가 지금 올라가질 않죠. 그렇죠? 예, 안 올라가요. 얘는 전형적인 하급지의 전형적인 그래프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양극화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이게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중요한 거는 요 아파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아파트를 봤을 때요. 네. 얘가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이 양극화가 좀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가 완화가 되면은 좀 요게 좀 덜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 최근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지역이 좀 이제 갭매우기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예. 네. 그럼 앞으로 그럼 이 양극화가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양극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예, 정책적인 방향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그래요? 되고 있는 원인이 어떤 거냐면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잖아요. 네.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특히나 이제 뭐 규제 중에 가장 센 게 지금 세금에 대한 규제죠. 그렇죠? 취득세 그렇죠. 중과.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세 강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할수록 어떻게 돼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급지에 만약에 아파트 3개 들고 계신 분도 예, 세금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중급지에 있는 중급지 아파트 3채 팔고 상급지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러면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양극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과연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 가는 방향과 앞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지금 이제 당장 지금 이제 올해 5월 9일에 26년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신내 동선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 신내동 일대가 사실은 서울 전 지역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아파트 그 실거래가 한 거 그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급지의 전형적인 이제 그래프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여기는 내가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투자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거주 가치하고는 변론으로 저는 이제 투자 가치를 많이 따지니까요. 투자 가치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방법은 네. 이거예요. 갈아타기 해야 돼요. 그죠? 그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예, 다른 지역하고 너무 많이 갭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2억 정도 여유자금 있다고 하셨죠. 네네. 그거 합쳐서 얘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 얘보다 좀 가격이 더 오를 만한 지역은 네. 예,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 예, 그만큼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양극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한 1, 2억 정도 더 보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을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벌어져 버려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으니까 내가 이거 매도를 하고 플러스 여유자금 조금 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죠, 예,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다르게 네. 말씀을 드리면 자, 그냥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하셨으니까 여기에 지금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거주하시기는 뭐 불편한 거 없으시죠? 그죠? 그렇죠. 여기 네. 거주하세요. 그냥. 그냥 있어요? 예, 거주하시고요. 우리 2억 여유자금 있잖아요. 네. 2억 여유자금 있잖아요. 이걸로요.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만한 지역에 빌라 같은 거 하나 사놓으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액 투자라고 하면 네.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소액 투자 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액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런데요, 지금 네. 소액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려졌어요. 어떤 개념이냐? 최근에 예전에 우리가 투자했었던 많은 지역들, 소액으로 투자했던 많은 지역들이요, 뭐 한강변 벨트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 예전에 한 1, 2억 정도 투자했던 데가 많게는 10억 이상 오른 지역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불과 4, 5년 만에.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액 투자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여유 자금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투자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보셨는데 지금은 이 소액 투자가 돈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소액 투자하는 개념이 자,
이 소액 투자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지금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액 투자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아파트 대 아파트로, 그러니까 아파트 대 아파트 팔아서 아파트로는 어차피 지금 신내동보다 더 좋은 지역은 못 들어가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못 들어가죠. 소액 투자는 지금 신내동보다 훨씬 더 급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럼 그런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또 앞으로 개발이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시세 차익도 보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하면 내가 지금은 아파트 대 아파트로 급지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그런 지역이 개발이 돼서 내가 아파트로 받으면 나는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역에.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이해됩니다. 때는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어차피 합쳐도 좋은 급지 못 들어갑니다. 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시고요, 예. 투자는 분리하시면 돼요. 아, 네.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투자 지역 하나 말씀드리면 여유자금 네. 아까 2억 정도라고 하셨죠. 네네. 2억 정도시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자 급지가 좋은 지역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럼 우리가 한강변 벨트 중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있잖아요, 그죠? 예. 한강변 벨트가 강북 지역에서는 마, 용, 성, 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그 중에 광진구 같은 경우가 입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마용성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투자할 데 없습니다. 예, 그런데 광진구는 지금 2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또 상급지잖아요. 또 한강변 벨트니까. 그렇죠? 네. 그럼 네. 광진구에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 가치로 아파트 가격 따져도 30억 이상이 되는 지역인데,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이 되면 나는 아예 내가 지금 아파트 대 아파트로 갈 수 없는 급지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광진구 쪽에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설명드리면 뭐 중곡이나 아니면 구이동 이런 지역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여유자금 한 2억 정도면 전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좋은 지역을 좀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거주하고 예. 투자 분리하자. 예, 예, 대신에 예. 투자는 정말 내가 좋은 급지로 이동을 하자. 네. 예, 그 좋은 급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 쪽에 구이라던가 아니면 네. 중곡동, 예, 이런 지역을 좀 선점을 해놓자. 예, 이렇게 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을 합쳐서 상급지로 거주까지 함께 하지 못할 바에야 우선 이걸 좀 분리해서 투자를 하자 조언을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광진구 쪽에 한번 다녀와 보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으로 2억 5천 정도 있고요. 네, 지금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여유자금 총 3억 5천 정도 있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계 주공 6단지 네. 여기 한 17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알아본 곳 중에 답심리동에 네. 빌라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매매가 4억 5천 정도 투룸인데 이거 둘 중에 어떤 거를 네. 매수를 해야 좋을까 아.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거주까지 함께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계동 주공 6단지 17평형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답심리동 쪽에 그래도 다세대 주택이지만 여기에 좀 개발 호재를 바라보고 거주까지 네. 함께 하느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자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상계주공 6단지라고요. 예. 네. 6단지면 뭐 상계동에서는 입지 좋죠. 예. 지금 이제 노원역 더블 역사권이고요. 그렇죠? 4호선, 7호선. 네. 그죠? 여기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상계주공 일대가 다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예, 재건축 이슈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노원역에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노도강 일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여기가 이제 부도심 개발이 이루어지는 여기가 이제 창동 차량기지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이제 호재거리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많고,
예, 그다음에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 나쁘지 네. 않은 선택인데 아까 그 답심리동에 빌라를 말씀하셨어요? 네. 예, 혹시 뭐 보고 계시는 적이 주소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빌라 주소는 답심리동 36에 46번. 잠시만요. 36번지에 46. 답심리동 36에 46. 답심리동 36에 46이요? 네, 한 20년 정도 된 빌라이거든요. 36에 46. 네. 46. 예, 여기 얼마예요, 얘는 매가가? 얘는 지금 4억 5천 정도라서 주공 아파트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가 조금 더 알겠습니다. 저렴하긴 한데. 여기 지금 동의서 지금 모아타운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여기 지금 이쪽 지금 레미안 이브 아래쪽 그렇죠? 예. 네네. 여기 지금 전동다시 있는 뉴타운 레미안 이브 아래쪽이거든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제가 지금 전화 통화로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그렇게 좀 연배가 높으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예.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투자 가치가 강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답심리과 매수하셔야 돼요. 아, 자,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시청자분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양극화가 워낙 심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파트 대 아파트로 급지간의 이동이요. 정말로 내가 큰 자본이 한 번에 생기지 않는 이상 급지간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네네. 왜? 지금 너무 급지간에 이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여기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33평 기준 바로 옆에 있는 33평 기준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가거든요. 네. 그런데 상계동 있죠? 네. 상계동 같은 경우가 보통 33평 기준 그나마 이제 좀 아파트들이 좀 준신축인 아파트들이 12억에서 13억 가요. 아, 네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여유자금 있어 내가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네.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은데. 예, 지금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너무 차이가 거의 많이 6, 7억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지간의 이동이 지금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상계주공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유는 거기가 앞으로 또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로 될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는 이유는 여기도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를 볼 거니까. 그죠? 네. 요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투자 가치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투자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은 틀리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상계주공 6단지, 입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계주공 6단지가 재건축되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 따라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 쪽에 여기 지금 답신이동을 매수를 하시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 자, 그럼 투자라는 게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거 매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맞죠? 네네.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계주공 6단지 괜찮은 지역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 앞으로 하급지 시장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지역적인 한계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급지가 훨씬 높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죠? 지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지역 간의 격차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 네네. 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상계주공의 재건축이냐 아니면 동대문 쪽에 재개발이냐 어차피 내가 새 아파트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나중에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아웃풋이 높은 거는 동대문 쪽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그죠? 예. 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지역들이 사업 속도가 더 빠르게 납니다. 네네. 조합원들이 더 많이 남으니까 더 빠르게 또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답신이동 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찍어 드릴게요. 예. 네. 여기는요, 조합원 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우리가 일반 조합원 수가 분양이 적은 게 많다는 좋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조합원 수가 적어야 나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는데 네. 일반 분양을 할 때 있어서 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은 대략 낮은 거잖아요. 아, 네. 줄어들겠네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다음에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나중에 동대문이랑 노원구에서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어디가 일반 분양이 네. 높아요? 동대문 이쪽이 쪽이 일반 더- 분양가가 높을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 분양 수입도 큰 지역이고, 예, 그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도 큰 지역이고 또 일반 분양분이 또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랬죠. 네. 왜 낮냐면요. 여기 30년 노후도 있죠. 네.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노후도로 이제 측정을 해요. 재건축은 우리가 30년 이 넘은 시점에 우리가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자, 네. 여하튼 이 30년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하려면 30년 노후도 60%만 맞으면 돼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거의 90%대예요. 아, 그 정도. 예, 자,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노후도가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신축이 재개발을 별로 없는 빨리 거죠.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 네. 수가 적은 거죠. 그렇죠? 아, 예, 신축들이 네네. 별로 안 됐으니까는 기존의 조합원 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층 재건축이냐 중층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그죠? 네. 예, 저층이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을 거고 중층이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을 거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신축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합원 비율이 사실 서울에 90%에 육박하는 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재개발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네. 여기 지금 90%가 넘어간다라는 그만큼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추가 분담금 부담도 적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전 조합원들이 33평 배정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럼 큰 거를 받을 수 있겠다. 예,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상계주공 아까 6단지 17평형인가? 네, 예, 네. 그거 매수하시더라도요. 25평 네. 받으면 끝이에요. 아, 예, 근데 얘는 지금 33평 받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더 크게 갈 수 있네요. 적게 예, 그러면 들어가고. 예, 추가 분담금 부담은 대략 적고요. 네네. 그럼 어떤 거 매수하셔야 돼요? 잡순이 갈게요. 그래야 예, 되겠네요. 예, 그쪽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 가야 될 길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 정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답심 쪽으로 가셔서 이제 내 집 마련 계획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예전처럼 정말 돈이 많아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를 사려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소액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라는 거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역을 좀 찾다 보면 결국에 내가 많이 봤던 지역, 익숙한 지역, 그 유명한 지역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를 성공하려면 이 유명이 아니라 유망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유망한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 어디가 있을지 오늘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투자 문의가 많습니다. 예,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예,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서도 주택수 제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하더라도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개수에 따라서는 또 중과 제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지역에 그 전에 소액으로 투자했던 지역들이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500%, 1000% 나오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어차피 세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자금적인 부담이 없는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소액 투자가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투자야.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즘 소액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소액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이런 지역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은 소액 투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 근데 왜 그러냐? 자, 유명하다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성을 주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익히 들었던 지역은요, 이미 가격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하면 보통 한 1, 2억 전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지역은 소액으로 투자 안 돼요. 예. 소액으로 투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소액 투자 내가 이런 유명한 지역, 익히 알았던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역. 이미 변화가 된 지역 말고요. 변화가 시작되는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입주에 상관없이 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입주에 상관없이 또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방법론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가격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유망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가격에 아직 미반영된 이런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지역보다는 여러분들 입지가 좋은 유망한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망한 지역을 선점을 하게 되면 차익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1000% 예, 주식으로 따지면 1000%면 10버거죠. 그죠? 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가 유명한 지역에 불리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예, 소액 투자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낮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 금액 대비 투자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2억 투자했던 게 지금 10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10억 투자해서 2억 올라도요. 예,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이 유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심리적인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 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역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역들은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예, 입장료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소액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유망했던 지역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남뉴타운 원래 유명했었죠. 예, 유명했던 인접 지역이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후암동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이요. 예, 2, 3천이면 투자 가능했었어요. 과거에. 예, 2, 3천이면 뭐 아주 옛날 과거 같죠. 6, 7년 전이면 2, 3천이면 투자했었습니다. 불과 이런 지역들 한 3, 4년 전이었으면 2억 투자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적게는 5, 6억 투자, 많게는 10억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한남뉴타운 인접 지역이었던 서계, 청파, 원효, 후암동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유망했던 지역이에요. 유망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가격적인 반영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유명해져 버린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강변 벨트 중에 자양동 일대. 예. 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성수동이 유명했지 옆에 자양동은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유망했던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2017년, 18년도에 2, 3천이면 투자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15억 투자예요. 자, 이렇게 예전에 유망했던 지역이 지금 유명해진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유망했던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해 놓고 시간 투자하자 이거죠. 시간 투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 투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유명 지역과 유망 지역을 나눠보면 유명 지역은 예,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수익률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은 노출이 많이 된 지역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에 유명 지역의 가장 핵심 키워드 예, 투자 가치는 그냥 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수익률은 낮다라는 거죠. 자, 유망한 지역은요, 예, 투자 금액이 낮아요. 예, 그런데 수익률은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 정보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 이름만 알고 있거나, 예,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유망 지역에 투자를 어떤 지역에 투자를 유망 지역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 다 유망 지역이냐? 모든 지역이 변화가 되면 다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유망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망한 지역이라는 거는 유망한 지역 어떤 유망한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면 유명한 지역 있죠. 유명한 지역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한남뉴타운 인근의 후암동 서계청파 원효로 인근,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인근의 자양동 일대, 이런 것처럼 유명한 지역에서 확장이 되는 지역을 선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이 정말로 유망한 지역이에요. 앞으로 유명해질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러냐? 정비사업은요, 여러분 한꺼번에 개발 안 돼요. 왜? 이주 수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방식은요, 순환 정비 방식을 택합니다. 순차적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유명한 지역이 있으면 유명한 지역이 얼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인접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유명한 지역에, 인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왜? 순차적으로 개발된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가 이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간의 비교가 필수적이에요. 지역 간의 비교가. 예. 자, 정비 사업이 오래전부터 빨리 진행된 지역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름이 덜 알려진 입지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더 좋은 입지가 만약에 개발이 시작이 된다면, 그렇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제가 시청자분하고 마포하고 광진을 제가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아까 내가 광진구 쪽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강북의 한강변 벨트에 마용성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마포의 아이언뉴타운, 거기에 대표적인 단지가 마레프죠. 그렇죠? 예, 마레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포하고 광진을 비교를 해보면 그 마포의 내륙이 아이언뉴타운이고요. 예, 광진구의 내륙이 구이동이나 중국동 일대입니다. 자, 그런데 입지는요, 강남 접근성이 좋은,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광진이나 중곡은 다 평지잖아요. 구이나 이제 중곡동은. 그죠? 자, 그럼 지형적으로도 강남 접근성이 좋고 또 지형적으로도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 바로 광진구거든요. 그런데 마포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가 가격 반영은 다 되어 있는 거고 광진구는 지금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역이 아직은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예, 지금 개발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즉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두 지역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보지 말고요. 두 지역 간에 크게 지역을 비교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보다는 예, 우리가 큰 숲을 보자. 예. 그래서 지역 간의 비교를 해서 이런 유망한 지역을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 간의 비교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유망 지역도요, 3도심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서울이라는 지역은 자,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이 메인이에요. 3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예,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왜? 우리가 주택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직주 근접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망 지역도 3도심 접근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어떤 지역이 재건축이 된다, 나는 그러면은 뭐 시세 차익 많이 얻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왜?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서울은 서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격은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됐기 때문에 3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3도심과의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망한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 유명한 지역에서 확장되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역 간의 비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예, 3도심 접근성도 입지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거죠. 많이 알려진 지역. 근데 그런 지역은 소액 투자가 안 돼요.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많은 돈은 나는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유명한 지역이냐, 유망한 지역이냐. 내가 소액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선점을 하려면 유망한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 예,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유망 지역을 찾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전해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직접 찾아서 여기가 맞는지 검증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매주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저는 한 이문동구 쌍용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지금 어째 이제 매도를 하려는데 지금 매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문 4구역 그 재개발도 좀 같이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쌍용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월세 주고 있습니다. 월세를 주고 계시고 이문 4구역도 보유 하나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럼 지금 두 개의 부동산을 이문동에 다 가지고 계시는데 예, 대표님께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쌍용 아파트 갖고 계신다고요, 먼저. 예, 예, 그다음에 예. 이문 4구역도 보유 중이시고요.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주택이 두 개세요? 이제 사는 집까지 한 30대 됩니다. 아, 주택이 하나 더 있으세요? 예, 예. 사는 집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아, 또 살고 계시는 집이 있고 이문 4구역에 예. 지금 임대로 그죠. 주고 있는 집이 있고 이문동 쌍용 아파트로 임대로 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예. 자, 지금 그럼 3주택자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날 만약에 이거 중과 유예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제가 이번에 그 세입자하고 지금 합의를 해서 지금 매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쌍용 아파트를. 예. 그런데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해버리니까 임대차 보호를 아, 세입자가 그 이제 계약갱 신권이 있어요? 예, 아, 그럼 못 깨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뭐 만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세입자가 또 2년 더 거주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5월 9일 전에 매도를 해야, 그죠? 예, 예, 예. 매도를 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예. 내가 양도소득세를 상당 부분 아낄 수가,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중과 들어가면요. 중과 네. 들어가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중에 3주택자시기 때문에 30% 중과에 하면은 거의 내가 시세 차익에 거의 한 7, 80% 그러니까 7, 80%는 양도소득세가 내셔야 돼요. 전혀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아파트 전세 껴 있는 상태에서는 못 팔고요. 그죠? 예, 예. 예. 거기다가 또 세입자는 또 갱신 청구권 쓴다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집 비워놓고 못 팔고. 그죠? 그렇죠. 예, 사실은 25평 같은 경우가 지금 품귀예요. 강북에서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물건은 없어요. 실거주할 집은. 예, 예. 예, 그건 아시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 지금 이제 대출 막아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아파트 쪽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사실은 예. 25평 같은 거 실거주할 집 있으면 바로바로 팔려버립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를 못 팔고 그 다음에 세입자 나가지도 않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예. 막상 한 4달 안 남았네요. 5월 9일 날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는 지난달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예, 예. 그냥 버티시면 돼요. 어때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왜 이렇게 상담합니다.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예, 예. 일단은 지금 앞으로 하급지 가격이 좀 더 오를 거예요. 예, 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하급지일수록 임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다 보니까는 전월세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매매 가격도 또 매매 가격에 또 그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과연 네. 규제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냐 이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자 묶었다가 다 풀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상황에서 네. 내가 5월 9일 만약에 중과유예가 안 돼 버린다. 그러면요.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 시청자 이거 못 팔잖아요. 어차피. 아, 그렇죠. 못 팔죠. 아, 예, 내가 예. 양도소득세 70% 내고 못 팔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음 편안하게 드시라는 게요. 어차피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규제 영원하지 않죠. 예. 예, 영원히 규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해제되면 그때 가서 팔면 돼요. 예. 그 나는 더 오르는 가격에 양도소득세 네. 절세하면서 일반 가세로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문 4구역 갖고 계신다 그랬죠?
예, 예. 예, 이문사구역 지금 얼마 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한 20년 됐습니다. 아유, 그럼 얘 혹시 뭐 이문쌍용 아파트도 20년 되신 거예요? 그건 한 18년 됐고요. 아, 그럼 이문동 거주하세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 이문사구역도요 괜찮은 지역이니까 예. 예,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예, 근데 아. 쌍용 아파트는 매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 예. 예, 쌍용 예, 예, 아파트는 약간 지형적으로 좀 성 같은 지역이라 예,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마음 편히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 원하신다면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운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